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파이어족, 경제적 자유, 이름만 들어도 정말 가슴이 설레이는 단어들인데요. 제가 처음 파이어족을 알게 되고 이 경제적 자유를 꿈꿨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일단 돈이었어요. 다들 그렇겠지만 이제 은퇴가 가능한 순자산을 달성하는 것이 이 파이어족과 경제적 자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흔히 우리가 아는 이 실거주 집 빼고 연 필요 생활비의 22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저도 이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고요. 또 먼저 파이어 하신 이 선배님들의 경험담을 좀 많이 읽어보니까 파이어 쪽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돈이나 이 수익률이 아니라 오히려 좀 비재무적인 다른 부분에 있음을 좀 깨닫게 됐어요. 사실 파이어족뿐 아니라 우리 인생도 똑같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의 파이어족과 이 경제적 자유, 또 그리고 그 은퇴한 이후에 이 행복한 우리 인생에서 이 돈보다 중요한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볼까 해요. 첫 번째로 일반인들이 가장 좀 크게 오해하는 것은 파이어족이랑 돈 많은 부자를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흔히 파이어했다, 경제적 자유를 잃었다고 하면은 이 으리으리한 집에 살면서 골프나 요트 같은 이 고상한 취미를 즐기고요. 럭셔리한 삶을 살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이런 럭셔리한 파이어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이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이런 파이어가 쉽지가 않아요. 생활비 월 한 250만 원 기준으로 이 25배의 법칙으로 하면요. 이 파이어 준비 자금은 한 7억 5천이거든요. 근데 이 실거주 집 빼고 이 7억 5천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에 얼마나 될까요? 작년 기준으로 이 순자산 상위 10%의 딱 커트라인이 한 9억 정도라고요. 근데 여기서 한 70에서 80% 자산은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7, 80%를 차지하는 이 집을 제외하고도 이 7억 5천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상위 1% 정도겠죠. 물론 수도권 집을 팔아서 지방으로 이사 가서 은퇴하면 가능하겠지만 이런 분들도 사실 상위 거의 10% 정도란 말이에요. 설령 이 실거주 집 빼고 7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준비했다 하더라도요. 얘는 매년 연 4%씩 꾸준히 수익을 냈을 때 기준이고 그것도 한 월 25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이 세금도 또 내야 되잖아요. 이런 걸 고려하면은 이 럭셔리한 이 은퇴 생활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직장인이 꿈꾸는 좀 현실적인 파이어는 좋은 집, 좋은 차, 고상한 취미랑 럭셔리한 생활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런 좀 물질적인 욕망들은 최대한 자제하고 좀 늘 근검절약하는 약간 자린고비형 파이어가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필요한 생활비를 한 250만 원에서 한 150만 원으로 줄인다면요. 이 필요한 준비 자금은 7억 5천에서 이 4억 5천으로 이 3억이나 줄어들거든요. 만약에 100만 원으로도 나는 생활할 수 있다는 그런 분이라면 3억만 모으면 되죠. 무려 4억 5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제 주변에 이렇게 바리스타 일을 하면서 한 달에 한 100만 원 버는데 자기는 70만 원으로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30만 원은 저축하면서 되게 행복해 하거든요. 이런 분이면 진짜 2억만 모으면은 파이어 할 수 있는 거죠. 최고의 파이어족은 법정 스님이란 말도 있는데요. 이 법정 스님은 산골 올두막에서 홀로 자급자족 하셨잖아요. 순자산 영원으로 이 파이어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셈이에요. 이처럼 파이어족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요. 돈이나 이 수익률이 아니고요. 이 욕망을 최대한 좀 자제하고 이 소비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이 돈 쓰는 것보다 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와 이 행복을 아는 사람만이 현실적인 파이어를 좀 계획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파이어, 경제적 자유를 이룬다고 해도요. 저는 좀 어느 정도의 이 일은 필요하다고 봐요. 하루에 한 4시간, 5시간씩 알바나 작은 사업 같은 거죠. 왜냐하면 전혀 일하지 않고 아무런 근로소득이 없으면은 은퇴했다 하더라도 이 마음이 좀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특히 요즘같이 자산 가격이 지금 폭락하고 있잖아요. 이런 때에 이 자산소득만으로 내가 생활을 한다면은 이거 무서워서 밤에 잠이 오겠어요? 꼭 엄청난 돈을 벌지 않아도 이런 적당한 알바나 작은 부업 같은 거는 이 은퇴자금 준비를 하는데 좀 부담을 크게 덜어줘요. 예를 들어 한 달 필요 생활비가 200만 원인 사람이 알바로 은퇴한 다음에 하루에 4시간씩만 주 5일로 일해서 한 100만 원을 벌면은
이 필요 준비 자금은 이 3억 원으로 이 절반으로 확 줄어들거든요. 제 대학 동기 여자애가 있는데 얘가 이 남편이랑 둘이서 이제 이케아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해요. 하루에 4시간씩 딱 주일만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 이제 둘이서 100만 원, 100만 원에서 이제 200만 원을 버는 건데 이 돈으로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해요. 매일 같이 손잡고 해운대를 산책하고 같이 요리해서 먹고 뭐 넷플릭스 보고 이 둘의 주요 대화 주제는 뭐 직장이니 돈이니 이런 게 아니고 야, 너 그 게임 어디까지 깼냐? 이거라고 해요. 같이 게임하는 게 취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도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의미의 파이어족이라고도 할 수 있죠. 외국에서는 그 바리스타형 파이어족도 많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런 스타벅스 같은 카페에서 하루에 뭐 한 4-5시간씩 일하면서 이 근로소득 플러스 내 자본소득으로 같이 파이어하는 분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루에 뭐 조금씩 알바를 하려면은 내가 은퇴하기 전에 사회에서 어떤 직위에 있었는지, 뭐 어떤 직함이 있었는지 이런 걸 신경 쓰면 안 돼요. 과거의 내 직이나 이 모아놓은 자산과 상관없이 이 허드렛 일이라 할지라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적당한 알바나 이런 일은 이 대인 관계나 이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괜찮고요. 또 몸을 움직이는 일이라면은 우리 건강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물론 뭐 가장 좋은 거는요. 단순한 허드렛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좀 보람도 있으면서 적당히 돈도 벌 수 있는 좀 무언가를 좀 은퇴 전부터 미리 준비하는 거죠. 사실 저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은퇴 후에 이 투자 원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연생활비의 25배 법칙은 뭐 이론상으로는 이 수익률만 나오면은 영원히 끊기지 않는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우린 인간이죠. 영원히 살 수 없고 당연히 영원히 생활비가 나올 필요도 없어요. 우리 인생이 생각보다는 너무 짧거든요. 저 어릴 적에 저는 이 기술이 발달하니까 수명이 연장돼서 진짜 뭐 300살, 500살까지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36세였거든요. 지금은 거의 85세니까 100년 만에 거의 2.5배 정도 증가한 거예요. 그럼 이대로 가면 앞으로 또 100년 후에는 평균 수명이 막 250살, 300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평균 수명에는 통계의 오류가 있었어요. 과거에 평균 수명이 나왔던 거는 이 막 전쟁으로 사람이 죽고 또 의료기술이 나빠서 원래 이 수명보다 일찍 죽었던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이 죽었죠. 이 전쟁이나 이 질병 없이 그냥 무탈하게 잘 살았던 사람들은요, 이 수백 년 전에도 뭐 70세, 80세, 심지어 100세까지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의학의 발달로 빨리 죽는 사람들이 이제 없어지니까 이 평균 수명이 늘어난 거지, 인간의 수명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또 건강 수명은 고작 70에서 한 75세가 한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감안하면 우리 인생은 진짜 생각보다 너무 짧은 거죠. 이처럼 인생이 영원하지 않고 짧기 때문에 뭐 파이어니 경제적 자유니 다 때려치고 그냥 흥청망청 막 살자 이런 게 아니고요. 너무 완벽한 파이어 준비에 대한 좀 부담은 좀 내려놓자 하는 거예요. 설령 파이어 준비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거나 이렇게 은퇴한 다음에 한 연 4%씩 수익이 안 났어. 그렇다 하더라도 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그 원금을 좀 까먹어도 돼요.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좀 너무 짧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짧다 보니 이 직장이나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돈의 노예로 살지 말고 내가 진정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좀 자유롭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번째는 이 최근에 이 자산시장 폭락장에서 저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요. 이 경제적 자유를 이룬 후에는 보수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자산의 70%가 주식이고 그것도 대부분이 이제 기술주와 이 성장주 투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폭락장에서 이 엄청난 평가금액 손실을 맛봤죠. 근데 제가 지금이야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아직 젊으니까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버틸 수 있지만 나중에 저도 은퇴하고 나이 들고 막 몸은 아프고 믿을 건 이제 내 자산밖에 없는데 막 자산 가격이 30-40%씩 폭락하면은 와 이거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경제적 자유를 계획한 어떤 때가 가까워지면은 이 자산 포트폴리오의 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 현금이나 채권, 배당주, 리츠 등 이게 좀 변동성이 낮고 꾸준한 현금 흐름이 나오는 이런 자산의 비중을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요 몇 년간 자산 시장이 엄청나게 상승했죠. 그래서 빨리 이렇게 은퇴를 했다가 미국에는 지금 자산 가격이 폭락하는 바람에 다시 지금 취업을 하는
일자리로 돌아오는 파이어족들이 좀 많아졌다고 해요. 기억해야 돼요.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보수적인 자산 배분이 필요하다. 공자가 과유불급이라고 했는데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너무 욕심부리면 안 돼요. 조금 부족한 게 오히려 과한 것보다 낫죠. 마지막 5번째는 저는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파이어족은 자신만의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결국 이 파이어족도 행복을 위한 나의 선택이거든요. 근데 나의 이 철학이 없으면 설령 돈이 엄청 많다 하더라도 이 행복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최근에 철학책을 좀 많이 읽고 있는데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인간은 행복을 느끼기가 참 힘들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을 느끼는 그거에 비해서 욕망이 너무 크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이 난 대학에 붙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원하는 대학에 붙었어. 그러면 너무 기쁘고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행복이 너무 빨리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좋은 회사에 취업하면 진짜 소원이 없겠다는 또 다른 욕망으로 바뀌게 되죠. 만약에 정말 원하는 좋은 회사에 취업했어. 그래도 행복이 또 금세 사라져요. 빨리 진급하고 싶다. 더 좋은 회사를 이직하고 싶다. 예쁜 여자친구가 또 생겼으면 좋겠다.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다. 고급 외제차를 타고 싶다. 내가 투자한 주식이나 코인이 대박 났으면 좋겠다. 등등. 진짜 끝없는 욕망의 수레바퀴 굴레에 빠지게 되거든요. 행복은 너무 짧고 우리 욕망은 이렇게 끝이 없으니까요. 우리 인간은 진짜 오랫동안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참 안타까운 존재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우리 지금 인류는 이런 욕망의 수레바퀴 속에서 이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고 자손을 많이 남겼던 그런 분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잠깐의 욕구만 충족되면 이 오랫동안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특이한 인간들은 옛날에 대부분 이제 햇볕 쬐면서 이렇게 비둥거리다가 후손도 남기지 못하고 다 죽은 거죠. 알렉산더 대왕조차 부러워했던 이 디에게네스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파이어족은 이런 좀 후자의 철학이 필요한 것 같아요. 조금의 욕구 충족으로도 좀 오랫동안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 끊임없는 욕망과 이 채울 수 없는 이 갈증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좀 욕망을 통제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이 마음 수련이 필요해요. 부처님은 이를 해탈이라고 했고요. 고대 그리스 시대의 스토아파에서는 이 부동심이라고 했고요. 이 쾌락주의로 알려져 있는 에피쿠로스는 이를 아타락시아라고 했는데요. 이 다 모두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소유를 강조하셨던 법정 스님이 제가 최고의 파이어족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단순한 우스갯소리가 아니고요. 진짜 의미심장하고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파이어족은 이 정해진 돈 안에서 이 최소한의 노동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어떤 해탈, 부동심, 아타락시아 그리고 무소유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물질적인 이런 욕망보다는 예술, 미술, 음악, 문학, 철학, 역사 등 이런 정신적인 즐거움을 좀 더 찾고요. 일을 좋은 사람들과 같이 나누고 이 즐기는 방법이 돈도 적게 들고 좀 더 장기적인 행복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근검 절약하는 거, 그리고 적당히 알바하고 작은 부업하는 거, 우리 인생을 짧으니까 원금이 까이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 자산 배분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하고요. 이 자신만의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거,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이 개인의 성향마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이게 무조건 맞다거나 정답이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다만 이 파이어족과 이 경제적 자유에 있어서 꼭 돈이나 수익률 이런 준비 작은 것 같이 이 재무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좀 정신적이고 이 비재무적인 부분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를 좀 말하고 싶었어요. 특히 이 파이어 자금을 모은 데 있어서 너무 부담을 느끼거나 그래서 아예 파이어족을 포기해버리거나 파이어 한 이후에도 이 수익률이 안 나오네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조금 좀 부담을 좀 덜어내고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돈이 조금 부족하고요. 은퇴한 이후에 수익률이 좀 안 나와도 괜찮아요. 욕심을 좀 버리고요. 알바 조금 하면서 자신만의 철학이 있으면 되거든요. 이 욕심을 내려놓고 좀 마음을 비울 때 이제 행복할 수 있어요. 진정한 자유인 하면은 이 그리스인 조르바를 생각하실 텐데요. 이 작가인 니코스 칸자차스키의 묘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그래서 파이어족에 가장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욕망에서 벗어납시다. 우린 자유죠. 이렇게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그냥 좀 있는 그대로 솔직히 얘기해 봤는데요. 좀 의견이나 좀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